전투에 갔다 돌아온 비행기의 어느 부위에 총알 자국이 많은지 봤더니 연료통에 총알 자국이 있는 비행기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빅팀입니다. 우리가 연구를 할 때는 보통 변인을 통제하고 연구를 합니다.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해서 각각의 조건을 바꾸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고 그 조건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실험실에서야 나머지 변수들을 통제할 수 있지만 우리가 현실 세계를 살아갈 때는 변인 통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겪는 일의 대부분은 결과를 먼저 확인한 다음 그 결과의 원인을 찾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험실에서의 조건과는 반대의 경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치킨 대학의 치킨학과에서 연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치킨을 먹으면 얼마나 살이 찌는지를 보기 위해 밥을 굽는 사람과 통상적인 식단을 먹는 사람과 치킨을 하루에 한 번 먹는 사람과 치킨을 하루에 2번 먹는 사람을 두고 각각의 집단에서 체중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는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치킨을 먹었을 때 얼마나 살이 찌는지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실험실에서는 이런 연구가 가능합니다만 보통 우리가 사는 현생에서는 좀 다릅니다. 어느 날 체중을 쟀더니 몸무게가 10kg가 불었다. 체중이 갑자기 왜 불었을까? 가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요즘 치킨을 많이 먹어서 그렇구나. 이런 식의 결론을 내게 됩니다. 전자의 경우를 전향적인 방법이라고 하고 후자의 경우를 후향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결론의 신뢰도는 전자가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후자의 경험을 압도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결과에 대한 원인을 거꾸로 추적하는 과정을 겪다 보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보정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결과에 대한 원인을 잘못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로또에 당첨되고 싶어서 그 비법을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로또 당첨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당첨자들의 공통점을 찾아 나섭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로또 당첨자들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로또를 많이 사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집을 팔아서라도 로또를 사라. 그 사람들의 경험 내에서는 유효한 말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집을 팔아서 로또를 사면 로또 1등에 당첨이 될까요?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해가 망신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겁니다. 좋은 꿈을 꾸고 나서 로또를 샀더니 당첨이 되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로또를 안 사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꿈 꾸고 나면 한번 사볼 수 있을 겁니다. 로또를 안 사는 사람은 로또 당첨 가능성이 0인데 일단 로또를 사는 사람은 당첨 확률이 0보다는 높아지게 됩니다. 좋은 꿈을 꾸었다는 것 자체가 로또 구매 가능성을 높이게 되고 로또를 많이 살수록 당첨 가능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좋은 꿈을 꾸면 로또 당첨이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매주 수만 명씩 있으면 그 중에는 1등에 당첨되는 사람도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로또 1등에 당첨되는 사람들 중에 좋은 꿈을 꾼 사람이 많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개별 로또 당첨 확률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로또 당첨이 되고 말고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째서 지구는 인간이 살기에 이렇게도 최적화된 행성일까? 이렇게 감탄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행성에는 감탄을 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다고 불평을 할 만한 환경에서는 억울하다고 불평을 할 만한 존재 자체가 없는 거죠. 최소한 어떻게든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고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라야지만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감탄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 수 있는 환경이라야 감탄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생길 수 있고 그 존재는 자기가 있는 환경에 감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행성에는 왜 우리 행성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느냐 하면서 억울해할 존재 자체가 애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적 생명체는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이 자기가 살기에 딱 좋다면서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한폭탄이 1000개 설치되어 있는데 폭탄 해체를 할 줄 모르는 사람 1000명을 투입해서 순전히 운에 의존해서 폭탄 해체를 시킵니다. 해체가 끝나고 나온 사람들을 모아서 물어보면 다들 자기가 운이 좋았다고 말을 할 겁니다. 어떻게 내가 고르는 선마다 정답이었는지 참 신기하다. 신이 나를 보살핀 것 같다. 누군가가 내가 이 폭탄을 해체하도록 이끈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왜냐하면 운이 없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죽어서 없으니까요.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폭탄을 해체했다는 증거입니다. 암호화 화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코인 대박 나서 수백억 수천억 번 사람들을 찾아가서 비법을 물어보면 대부분 그냥 사놓고 존버하라고 할 겁니다. 사놓고 존버하다 보면 거의 뭐 아니면 도겠죠. 대박 나거나 쪽박 차거나 그렇게 사놓고 존버하다가 한강에 간 사람들도 많겠지만 어쨌든 대박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놓고 존버하라고 할 겁니다. 반면에 한강에서 정모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떨까요? 코인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면 가지고 있는 거 지금이라도 당장 손절해서 처분
처분해버리고 거들떠도 보지 말라고 할 겁니다. 남은 치아 개수와 전신질환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 개수가 적은 사람들을 보면 여러가지 다른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 치아 개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게 다른 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건 실제로 가능한 가설이기는 하고 일부는 연관성이 보이기도 합니다만 오류가 엄청나게 발생하는 연구 주제입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구강관리도 잘 되고 문제가 생기면 제때 치료를 받습니다. 반면에 가난해서 치과 진료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나 노숙자분들 같은 경우를 보면 평균보다 구강 상태가 나쁜 경우가 당연히 많겠죠. 그러니까 치아 개수 지표의 경우 그 사람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위치를 반영합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하루에 양치질 한 번도 하지 않는 노숙자분들 10명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랑 치과의사 10명으로 이루어진 집단의 평균 치아 개수를 비교한다면 당연히 차이가 날 겁니다. 치아 개수가 적은 사람은 치아 개수가 많은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가난하다. 이런 주장을 해도 어쨌든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전쟁 중에 비행기의 어느 부위에 총알이 많이 맞는지 분석을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투에 갔다 돌아온 비행기의 어느 부위에 총알 자국이 많은지 봤더니 연료통에 총알 자국이 있는 비행기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연료통은 총알을 맞지 않는구나 하고 결론을 낼 수도 있겠죠. 사실은 연료통에 총알을 맞은 비행기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기 전에 물을 마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어떤 일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원인을 잘못 파악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